매도 타이밍 잡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매도 타이밍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자. 투자 금액이 적은 개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기관, 외국인 매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 방법이 된다. 속 좀 쓰리고 울고 싶더라도 손절 타이밍이라고 여겨지면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 손절과 물타기 중 결과적으로 위험이 더 적은 결정은 손절이라고 생각한다. 물타기는 처음 매수했을 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약 없는 재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함을 뜻한다. 반면 추가 매수는 선침해하려는 종목의 매수 적정가를 잡기가 어려울 때 시장 상황에 맞추어 분할 매수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시장에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어찌할까? 우선은 장단기 악재인지의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만약 중장기 악재라고 여겨지면 일단 무조건 매도함으로써 현금을 보유하는 대응이 좋다. 정리하면 주식 매도는 투자 수익을 확정짓고 빠져나온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자산 손실을 최소화한다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특히 하락장 초기 급락 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팔아야 한다.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참고로 급락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종목을 매수하고픈 욕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지수가 크게 하락한 뒤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대부분은 절호의 매수 기회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남석관.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금융투자 전공. 1986년 저자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3개월치 월급으로 주식에 처음 입문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종이신문에 실린 주식 시세 정보를 기초로 주식 투자를 하던 시절이었다. 저자는 장기적으로 전망했을 때 주식 투자가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고 만 40살이 되던 해에 수중에 돈 1,000만 원으로 전업투자자 길로 들어섰다. 이후 저자는 전대미문 전무후무한 주식 투자 수익률을 거둠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전업투자자, 대한민국 최상위 슈퍼개미 등의 별칭을 얻게 되었다. 저자가 37년간 주식 투자를 해오며 공개적으로 밝힌 각종 투자로는 주식을 해본 분들에겐 매우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고 여전히 시장에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용어들이다. 저자는 본업인 전업 투자뿐 아니라 책과 강연, 방송,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개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 조언,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분석 등을 틈틈이 소개한다. 주요 수상 경력. 본문. 주식 매도. 자산에 편입시켜 평생 보유할 주식 또는 자녀들에게 증여할 주식은 매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수가 주식 투자의 시작이라면 마무리는 매도다. 수익을 현실화하고 자산을 늘리는 마무리 과정이 주식 매도다. 매도 타이밍을 몰라서 수익을 놓쳤다는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매도 타이밍도 계량화되어 있거나 정형화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또는 해당 종목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시장을 관찰한 결과 그래도 효율적인 매도 타이밍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매도 타이밍 잡기. 끊임없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주식은 세상에 없다. 주가란 언젠가는 꺾이게 마련이다. 어떤 주식이든 매도 타이밍은 반드시 있다. 일단 차트상으로 가늠해보는 매도 타이밍은 과하게 올랐을 때다. 그런데 과하다는 기준은 다소 모호하다. 이 기준은 아무도 정할 수 없다. 이는 매우 감각적인 판단이며 일반적으로는 주식 경험이 쌓이면서 좋아진다. 과하다는 기준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는 정도로 생각해 두자. 예컨대 정보 수집과 공부를 통해 1분기에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해보자.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멋진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제 꼭지가 어디인지 잘 판단해서 빠져나오는 일만 남게 된다. 미리 팔아치웠다면 수익이 났더라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거두었을지도 모를 수익을 생각하면 마치 그만한 금액의 손실이 난 것처럼 가슴이 쓰리다. 이런 아픔은 누구나 마찬가지 인지상정이다. 속이 덜 쓰리려면 디테일한 매도 타이밍을 알아야 한다. 내 과거 경험을 공유하겠다. 한때 3,000원 아래에서 시작하여 18,000원까지 급등했던 영진약품. 어느 날 객관적으로 차트를 살펴보니 가격이 너무 올라간 듯 보였다. 분명 꼭지에 닿았는데 매수 물량이 몰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했다. 일반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 손바뀜이 심하다. 주가를 끌어올린 주도 세력이 자신들의 물량을 누군가에게 떠넘겼다는 의미다. 이런 날은 무조건 매도해야 한다. 바닥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면 매수 시기일 수도 있지만 이미 5배나 오른 종목에서 나온 이날의 현상은 매도가 정답이었다. 종가는 장대 음봉으로 끝이 났다. 이때 자칫 신규 매수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대부분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주식이라는 것이 상승세에 있다가 벼랑간 하한가가 나오지는 않는다. 마지막 날에는 위아래로 심하게 출렁이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된다. 이처럼 절호의 매도 타이밍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주가가 크게 오르는 피날레에서 벌어지는 위와 같은 상황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탑도 제시한다. 미리 팔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섣불리 팔지 말고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매도하면 된다. 사례를 하나 더 만들어 매도 타이밍 공부를 해보자. 만약 어떤 종목을 연초에 미리 사두었다고 해보자. 연초의 계획은 초여름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7,000원 선에 이르면 파는 것이었다. 그런데 만약 초여름이 오기 전 7,000원이 되었다면 이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원칙에 따라 매도한다. 목표가가 생각보다 일찍 오면 팔고 그래서 또 다시 떨어지면 다시 매수한다. 이처럼 한 종목을 계속 사고 팔 때에는 재료가 살아있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기 어려운 종목은 재료가 생명이다. 재료가 소멸되었는지 살아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매수 당시에 재료가 아직 유효하다면 목표가에서 팔고 떨어지면 다시 매수한다. 여기서 싸다는 개념을 한번 짚어보자.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이유와도 큰 관계가 있는데 만약 어떤 주식이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랐다면 2배 상승이다. 10,000원이던 주식이 20% 떨어져 8,000원이 되면 흔히들 싸다고 생각해 다시 매수한다. 처음 매수한 가격 5,000원은 까맣게 잊고 고점 대비 20% 떨어진 사실만 기억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지점에서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매도 타이밍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자. 이런 원칙은 많은 투자자들이 잘 아는 내용이다. 기억해 두었다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요긴히 활용하자.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 무조건 매도한다. 이 그래프를 참고하기 바란다.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미약품은 10만원에서 시작하여 5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 호재에 힘입어 80만원을 돌파했다. 이 경우 시세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장 객관적인 근거는 파닥 대비 상승률이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6배에서 8배 상승했으면 더 이상 추가 상승의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여기서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해도 수익은 크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때 힘에 붙인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고평가 영역에 들어간다. 상승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상승 각도도 점차 완만해진다. 대량 거래나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으면서 완만하게 천정을 형성한다. 하늘로 높이 던진 공이 어느 시점에 다다른 후 땅으로 떨어지는 원리다. 한미약품은 60만원대에서 계약 해지라는 악재가 발생해 장대 음봉이 발생했고 이후 주가의 추가 하락이 이어져 28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대체로 매도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도 가격 자체다. 주식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기간을 넓게 펼쳐 확인해보자. 눈앞의 차트와 호가 창에만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수시로 상승 초기 지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망각하기 쉽다. 욕심을 버리고 적당한 가격의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한다.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전략을 절대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을 잘 지키려면 낮은 가격에 잘 사야 한다. 전제 조건이 잘 지켜졌다면 수익이 난 영역에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남석관의 투자 노트. 매매 주체에 따른 주식의 특징.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주로 거래하는 종목과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종목이 특정 지어진 것은 아니다. 단지 거래량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종목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주식 매매 주체로 나눌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매매 주체에 따른 주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종목 특징.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나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고 투자 대상으로 삼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비슷하다. 재무학이나 투자론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같은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한 이후에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매수 매도세가 엇갈린다. 매수세의 연속성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주식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초기의 지수 상승은 거의 외국인 투자자의 몫이다. 국내 기관 투자자는 지수를 리딩할 정도로 적극적이지 못하다. 고평가되거나 오버슈팅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온다. 외부적인 영향으로 지수가 급락하면 기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가가 21선, 61선까지 떨어지면 재상승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술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종목에 대한 리포터가 많아 투자의 기준을 삼거나 참고하기가 좋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종목 특징. 대체적으로 단기 이슈나 뉴스에 의해 급변동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실적이나 내재 가치에 근거한 주가 움직임보다는 특정 세력에 의한 주가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주식이 많다.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세력이 떠나간 주식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주가 하락 시 기술적 분석에 의한 투자가 매우 어렵다. 거의 리포트가 전무한 종목이 대다수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 가격의 변화를 그래프로 분석하면 거의 대부분 위에서 설명한 대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투자 금액이 적은 개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기관, 외국인 매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 방법이 된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아도 개인이 투자하는 종목은 우량한 재무 구조를 지닐 가능성이 작다. 수익 실현 매도 익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올라 수익을 실현하여 매도하는 것을 익절이라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량한 회사의 주식은 저렴할 때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훌륭한 자산이 된다. 이런 주식이라면 애써 팔아치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량하다는 삼성전자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 20년 전인 1997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여 지금까지 팔지 않은 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대부분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단순히 주식 가격만 비교해 보더라도 50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과거에 주식을 매수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매도했을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전략도 분명 좋은 선택이긴 해도 주가가 상승하면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고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할 만한 여유도 상황도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 입장이라면 수익이 난 주식을 적당한 시점에서 매도하고 현금화시킨 자금으로 수익이 날 만한 종목에 다시 투자하는 순환구조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여 오히려 매수 가격 이하로 주가가 떨어져 매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로 내몰리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다. 원하지도 않은 장기 투자에 들어가면 기회비용을 잃는다. 당연히 현금이 묶여 투자 유연성이 떨어진다. 돈이 될 만한 다른 주식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묶인 현금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분들은 주식에 돈이 물렸다고 표현한다. 수익이 난 종목은 적절한 시기를 파가면서 매도해야 한다. 수익을 실현시킨 후 투자 수익금을 자기 자산에 편입하는 수익 실현 매도. 즉 익절이야말로 주식 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익절이라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한꺼번에 모두 팔아치우면 안 되는 때가 있다. 즉 지수가 대세 상승기거나 장기간 상승하는 시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해선 안 된다. 주가에서는 상승의 끝 꼭지를 아무도 모른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승을 견인하는 중심주라면
당초 처음 예상했던 목표가에 다다르면 일부를 매도하는 분할 매도 방법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나중에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대체로 중장기 투자 종목에서의 수익 실현 매도는 분할 매수처럼 분할 매도가 원칙이다. 그러나 단기 투자에서의 수익 실현 매도는 빠르게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맞다. 한편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매도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 매수도 그렇지만 매도도 누구나 지켜야 할 바이블 같은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직업, 보유한 자금 상황, 투자 기간 등에 따라 매도법이 다를 수 있다. 실전 투자의 맥. 전업 투자자가 매도하는 방법과 직장인이 매도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전업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대응에 집중한다. 반면에 직장인은 시장에 재빨리 대응하는 일이 어렵다. 따라서 직장인 투자자라면 단기보다 중장기 대응이 더 이롭다. 운용하는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매도법이 달라야 한다. 투자금이 적다면 리스크가 큰 종목에 집중하기 쉬울 것이다. 금액이 많다면 리스크가 적으면서 수익률보다 수익액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투자금이 10억 원이라고 할 때 리스크 없이 수익률 10%만 거두어도 1억 원을 벌 수 있으니 훌륭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은 투자자 입장에서 10%는 큰 수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긴 호흡으로 먼 곳을 바라보면서 가져가는 장기 계좌는 현재 마이너스 상태일지라도 매도하지 않고 유지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거꾸로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는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이라면 되도록 빨리 매도한 후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이 나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손실 확정 매도 손절.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에 참여하면서 많은 경험을 한다. 수익이 나기도 하고 큰 손실을 보기도 하며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는 일이 흔한 일상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기도 한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사들인 종목들이 항상 수익을 거둔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늘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의 손이라 불릴 만할 것이며 천상에서 논의는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주식시장 현실은 냉정하다. 투자자들이 겪은 경험 중에는 행복한 기억보다 울고 싶은 기억이 분명 더 많을 것이다. 대부분은 주식에서 수익을 거두어 파는 익절의 경험보다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아야 하는 손절, 즉 손절매의 경험이 더 많을 것이다. 잠시 확률 이야기를 해보면 6면체 주사위를 던져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동전을 던져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은 정확히 절반이다. 주식은 어떨까? 주식에서 수익이 나거나 손해를 볼 확률은 동전을 던져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과 똑같이 절반이다.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날 확률은 반반이다. 주식 투자자가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낸 주식의 보유 기간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는 주식의 보유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것으로 연구한 학술 보고서가 많이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가 큰 작용을 한다.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낸 종목에서는 빨리 이익을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 그리고 일찍 매도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지수가 장기간 상승하는 대세 상승이나 지수의 상승을 선도하는 중심주의 경우 일정 수익을 내고 서둘러 매도한 후 매도한 주식의 추가 상승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반대로 보유한 주식의 중장기 전망이 나쁜데도 매도하지 못한 채 손실을 키우는 일도 많다. 이런 투자는 크게 잘못된 방법이다. 원금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라는 심리 탓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원금 손실을 확정짓는 손절의 결단은 쉽지 않다. 그러나 결단이 있어야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법이다. 속 좀 쓰리고 울고 싶더라도 손절 타이밍이라고 여겨지면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 빈번한 손절은 가랑비에 옷 쳤듯 원금이 계속 줄도록 만든다. 어떤 투자자들은 손절을 만회하기 위해 급등주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이런 말이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손절 경험이 많은 분들은 유망한 종목을 찾고 고르는 안목이 부족한 분들이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처음부터 손절할 이유를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꾸준히 흑자를 낼 우량주를 싸게 매수했다면 웬만해서는 손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안목부터 키워야 한다. 어떤 분들은 손절로 인해 무너진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자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내용은 이렇다. A주식과 B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 이 투자자가 동일한 기간 내에 투자한 두 종목의 주식이 있다. 그런데 A주식은 손절해야 하고 반대로 B주식에서는 수익이 났을 경우
손절로 잃은 손해를 수익 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투자 손실을 상쇄하는 것이다. 그럭저럭 투자금을 본전선에서 방어한다는 전략인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간단한 방법이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건강한 계좌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혹자는 자신이 미리 정해둔 손절가로 주가가 떨어지면 칼같이 원칙을 지키며 손절을 실행한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는 물타기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손절과 물타기 중 결과적으로 위험이 더 적은 결정은 손절이라고 생각한다. 빈번한 손절도 문제지만 물타기 전략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물타기와 추가 매수는 구분되어야 한다. 물타기는 처음 매수했을 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약 없는 재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함을 뜻한다. 반면 추가 매수는 선취매하려는 종목의 매수 적정가를 잡기가 어려울 때 시장 상황에 맞추어 분할 매수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물타기로 원금이 회복될 확률은 더 큰 운이 따라 주어야 하며, 만약 물타기 전략이 실패할 경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 중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라면 재빠르고 냉정하게 손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중장기 투자 시 주식 매도. 중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서의 주식 매수 방법이 다르듯 주식 매도의 경우도 중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시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중장기 투자에서는 주식을 분할하여 매수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 그런데 중장기 투자 시의 주식 매도 방법도 분할 매도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분할 매도 이외에 중장기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주식 전략 매도 타이밍 사례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별로 차트 하나씩 첨부한다. 첫 번째, 상승장에서의 매도 타이밍은 상승 추세에서 추세선 하단을 벗어나 지지선을 하향 돌파할 때다. 이 경우 매도 타이밍이다. 두 번째, 위에서도 강조했듯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위험 신호다. 서둘러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도해야 한다. 데드크로스는 장기적으로 보면 역배열 장기 하락 추세선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 그림처럼 상승 추세에서 쌍봉을 나타내면 매도가 원칙이다. 네 번째,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음봉이 보이면 무조건 매도해야 한다. 다섯 번째, 유무상 증자 물량 출회, 보호회수 해제 물량, 전환 사채, 주식 전환 물량 등 대규모 물량이 출회되려는 초짐도 알아두어야 한다. 당연히 매도 타이밍이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이 있는 시장의 조치나 뉴스, 그리고 상황을 확인하고 증시 일정을 체크해야 한다. 사전에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기쁨을 누리는 일을 상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있다. 만약 시장에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어찌할까? 우선은 장단기 악재인지의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만약 중장기 악재라고 여겨지면 일단 무조건 매도함으로써 현금을 보유하는 대응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내 경험을 하나 소개하겠다.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의 일이다. 소문으로 무성하던 미국발 금융위기 뉴스가 현실로 다가오자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나는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시장가에 매도하여 현금화했다.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무려 900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이후 시간이 좀 흘러 끝도 없이 바닥을 기고 있던 주가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이 왔다. 이때 나는 앞서 매도 포지션으로 현금화한 투자금으로 매수에 집중했다. 물론 그 결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정리하면 주식 매도는 투자 수익을 확정 짓고 빠져나온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자산 손실을 최소화한다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어떤 결과를 얻고 매도하게 될지 정확히 안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수익이 극대화될지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아니다 싶으면 전량 털고 나오는 매도 전략이 더 큰 손실을 막아주기도 한다. 단기 투자 시 주식 매도. 전업 투자자들 중에는 단기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앞서 밝혔다. 산전수전 수중전까지 모두 겪어본 웬만한 주식 고수들이 중장기 투자뿐 아니라 단기 투자 시장에도 많이 몰려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단기 투자에서 잃지 않으려면 어느 누구보다도 결정이 빨라야 한다. 늘 머릿속에 전광석화라는 사자성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단기 투자에서는 추세를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성패를 가른다.
따라서 매수가 되었든 매도가 되었든 간에 기본적으로 추세부터 알아야 한다. 즉 현재의 주가 흐름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또는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지 등은 알고 있어야 성공적인 단기 투자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단기 투자 시장은 특성상 대개 투자자들이 단기 변동성을 기대한 종목들에 투자하기 때문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주식들이 많다. 단기 투자 시의 매도 타이밍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테마주의 경우 대장주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시기가 있다. 이럴 경우 매도 타이밍이다. 두 번째 단기 급등주의 경우 해당 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했거나 자사주 매도가 나오면 즉시 전량 매도를 한다. 이 같은 사례는 대선 테마주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 번째 주가의 상승을 견인해주던 재료나 뉴스가 희석되기 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네 번째, 이격률이 120% 이상이거나 투자 심리 지표가 80% 이상이라면 매도를 준비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시장 조치 상황에 투자 경고가 붙는 경우도 매도 시그널이다. 간혹 투자 경고가 붙었는데도 추가로 상승하는 주식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전 투자의 맥. 외국인 또는 기관이 매도할 때의 대응법. 하락장 초반에는 대형주가 하락을 시작한다. 이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하락장 분위기를 이끈다. 개인들이 보유한 개별주들은 그 뒤를 이어 하락한다. 따라서 이럴 경우 자신의 종목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한 채 들고 있지 말고 즉시 매도하여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매도의 기회를 놓치면 대개는 후회한다. 특히 하락장 초기 급락 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팔아야 한다. 폭락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서둘러 매도한 후 기다리는 자세가 현명하다. 거센 소나기는 일단 피해야 한다. 바지만 젖는 것이 온몸이 젖고 손에 든 우산마저 뒤집힐 수 있다.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테마주도 마찬가지인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장주가 하락하면 기타 관련주들이 덩달아 하락한다.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살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급락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종목을 매수하고픈 욕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사면 안 된다. 매수 타이밍은 지수가 크게 떨어진 이후다. 지수든 종목이든 크게 하락하는 도중과 크게 하락한 이유는 시간의 간격이 별로 없지만 리스크의 차이는 매우 크다. 지수가 크게 하락한 뒤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대부분은 절호의 매수 기회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투자해 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